네, 반갑습니다. 미드 시그널을 운영하는 변경장입니다. 오늘은 4년 주기 상승장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려고 합니다. 4년 주기 상승장은 앞으로 벗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겪었던 4년 주기 상승장이라는 건요, 12년치 데이터를 모아놓고 4년마다 상승장이 나오더라 라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비판할 생각이고요. 자료를 보실 때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또 애매모호한 중립 스탠스를 가져갔었죠. 그래서 큰 이변이 없다면 연속된 고금리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율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빼기, 그리고 10년물 채권에 투자한다, 그냥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봅시다. 채권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뺀 것. 그럼 이 의미가 뭐냐? 주식에 투자하는 리스크를 가져갔을 때 얼마나 이득을 내는 싸움이 되는가인데, 그러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잡을 수 있다,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러면 후자는 무위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전자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럼 한쪽이 5%, 한쪽이 4.9%를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봤을 때 너도 나도 그냥 채권에 투자를 하겠죠. 그럼 리스크 프리미엄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리스크를 많이 가져갔어.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리스크를 가져갔는데 얼마나 이득을 낼지의 싸움이에요. 높으면 높을수록 주식에 투자를 할 것이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채권에 투자를 하겠죠. 현재 리스크 프리미엄은 0.4%까지 낮아졌습니다. 최근 14년치 데이터상 최저값을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은행에 돈을 맡기면 5%를 주고 주식에 투자를 해도 5%를 준다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 현 상황은 딱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수치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과거를 체크해 보니까 세 가지 사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4%, 60년대 얘기고, 그리고 78년도부터 존재했던 얘기, 그리고 이전에 08년도를 의미하죠. 그때를 얘기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는요, 마이너스 1.4%가 나왔던 60년대 후반을 보면 다우존스 수치는 20년 동안 횡보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면요, 다우존스 수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상승장을 겪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를 보면 큰 경제 위기,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 약세장을 가져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약세장의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후에는 강세장이 나왔으니까요. 엄청난 하락을 겪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사례 중에 두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건데, 사실 두 번째 사례를 봤을 때 80년도부터 2000년도란 말이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 상황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약세장이 표출된다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 프리미엄 값은 현재 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의미는 투자 상품에 대한 유동성을 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제목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재정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재정 문제를 설명드릴 때 M2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M2에 대한 얘기는 이미 여러 국가가 겪고 있지만 미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 M2를 큰 그림에서 보면은 우상향하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좀 작은 그림, 이 원을 좀 확대를 해보면은 22년도 초부터 서서히 내려가다가 현재는 안정화되는 그림을 나타내죠. 또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영국을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그림이고 좋은 데이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똑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미국은 M2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돈을 풀 여력이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미국은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그림에 금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나라가 손해보는 입장인 국가, 일본이죠. 일본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빚을 늘려가면서 도와준다는 거는 그 자체로 양적 완화이기 때문에 미국이 돈이 없다는 느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 미 재무부에서 순차입하는 비용만 2조 달러가 됩니다. 한 2,600조가량이 되겠네요. 2,600조 원. 뭔가 어감이 이상한데 아무튼 그 정도가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면은 약간 터져야 하는데 둔촌같이 국가에서 방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하방을 찍을 것 같아서 정말 위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만기를 50년 만기짜리를 준다거나
그래서 기간을 늘려준다고 여러 얘기가 많죠. 비판이 많고 그 얘기가 미국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M2가 늘어난다는 걸 바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괜한 희망을 가져선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M2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M2가 늘어나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림은 그렇게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리스크 프리미엄도 낮고 그래서 투자 상품으로 돈이 향하는 것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없고, 위에서 봤듯이 M2도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비트코인하고 M2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17, 18년도 강세장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상승, 머하스 포인트가 있는 곳인데 M2가 줄어들 때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것만 빼면은 그냥 비트코인은 M2 늘어날 때 늘어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M2가 늘어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할 때 비트 올라가고 M2 낮아질 때, 자금을 흡수할 때 비트코인 떡락합니다. 정확히 대변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은 선행한다는 것도 눈에 보일 법하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M2가 낮아지는 걸 보면은 비트코인이 조금은 선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 고려해 보면은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그런 상품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해설할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상황은 시중에 돈을 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제 성장률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솔직히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말 들어본 적 없죠. 우리나라도 1% 미만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게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을 보더라도 GDP, 국내 총생산,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치료 중이라서 발음이 좀 안 듭니다. GDP 대비 부채를 생각해 봤을 때도 오늘날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예상이 되는 수치가 거의 200%에 가깝게 찍히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한참 갔죠. 우리나라로서는 할 말이 없지만 미국이 이렇게 된다는 전망이 밝혀지고 있고요. 또한 뭐 노동시장이나 산업경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세수를 거둘 수가 없죠. 그럼 국가의 수입이 줄어든다라는 말이고, 결국에 뭐 지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국가의 수입을 생각을 해봅시다. 세수 마이너스 뭐 지출이겠죠. 지출로 예를 들면 뭐 국채 이자 같은 거 지출하는 거, 그건 당연히 늘어날 거잖아요. 고금리니까. 소득 줄고 지출 늘어나니까 재정은 쓰레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좀 긍정적인 건 볼 수가 없죠. 또 우리나라 둔촌주공 보면 알 수 있듯이 뭐 대량의 부실 채권은 국가가 이렇게 좀 방어해주고 막아주고 있죠. 어느 나라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고, 그걸 다 보면 사실 다 빚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당국이 개입하는 수준이 미친 듯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M2가 늘어나는 상황은 거의 제한적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아까 봤었던 그림에서 이 그림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났던 전 세계적인 긴축 시그널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간 완화적인 정책을 가져갔었던 일본의 금리표는 볼 게 없어요. 그냥 일자예요. 이렇게 완화적인 정책을 가져갔던 일본마저 한 수 접고 들어갔던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긴축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냥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생각을 어떤 근거로 했냐? 앞으로 M2는 무조건 줄어들 것이고 투자 자산들은 기대값이 없는 게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여기까지 봤었던 데이터들은 방금의 논리를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M2가 늘어나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만, 저는 국가의 상황으로 이 부분들이 좀 상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우리는 24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상황을 예상해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입지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죠.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패권을 쥐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영향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점점 나오고 있고요. 브릭스도 그렇고 통화수단으로서도 그렇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대립적인 위치에서 미국이 흔들리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상대국 입장에서 그만큼 좋을 게 없겠죠. 따라서 미국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좀 빠지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지금도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M2 그림에서는 우상향을, 큰 그림에서는 우상향을 하는 게 정배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단순히 통화가치 하락을 겪는 것이, 또 이로 인해서 요즘에는 빈부격차가 생긴다라는 말도 많고요. 그런 세세한 문제를 겪는 것이 국가가 흔들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이고, M2는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어도 단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미국의 선택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 때문에
이를 비판하는 칼럼니스트들 그리고 경제 분석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해당 구도가 정설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자, 이 부분은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말씀드리지만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 주식보다 안전한 곳으로 돈을 몰려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고 있고,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해봐도 M2라는 데이터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중에 풀리는 돈을 비트코인과 연관해 봤을 때는 거의 그냥 100%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M2가 빠지는 그림을 예상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성적인 판단이나, 현재 시점에서 현재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보고 미래 입지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고려해보았을 때는 지금의 문제를 그냥 지속하는 게, 그냥 썩은 채로 그냥 방치하는 게 어쩌면 차선책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된 우상향, 계속된 공급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따라서 M2는 늘어나는 그림으로 보되 단기적으로는 빠지는 그림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영상 초기에 나왔었던 4년 주기는 깨질 확률이 있다. M2라는 그림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기울기가 거의 직선에 가까운 모습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그림은 비트코인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기가 막힌 통화 드리블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현재는 단기적으로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4년 주기 패턴은 깨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다만 차트쟁이로서 재밌는 것은 비트코인의 차트가 M2 차트를 좀 선행하는 것들이 간간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M2 하락이 없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비트코인을 주면 될 것이다. 이미 선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M2가 올라갈 때를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4년 주기를 기다리지는 말아야 한다. 제가 속도감을 위해서 경어체는 생략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극히 제 생각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댓글에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텔레그램 방이 소개가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